불자 국회의원 신행단체 국회 정각회가 불교 지도자를 초청해 신춘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하는 등 국가적 혼란에 불교 지도자들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정각회 신춘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정치인에게 하루 5분 선명상을 꼭 실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지혜로운 말과 생각, 행동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이 직접 실참을 지도한 선명상 현장을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의 경험과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 마련된 자리로 현직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의 활동 보고에 이어 선배 스님들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기념 대법회와 세미나를 열어 미래 불교 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와 향후 역할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자 국회의원 신행단체인 국회 정각회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을 초청해 신춘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불교 지도자들의 지혜를 구했는데요. 종단협회장 진우 스님은 정치인들이 매일 짧게라도 선명상을 실천해 평안한 마음으로 정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각 종단 대표와 현직 불자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봉행한 2025년 신춘법회입니다. 종단협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 짧게나마 선명상을 실참하고 법사로 나선 진우 스님은 정치인들이 하루에 짧게는 1분 또는 5분이라도 선명상을 실천해 평안한 마음으로 난국을 헤쳐나가길 기원했습니다. 말하면서도 그리고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움직이면서도 선명상이 되어요. 예. 그러면 내 감정을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행동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는 탄핵 정국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불교 지도자들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불교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적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행복을 위한 실천이라는 그런 말씀이 저의 마음에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국회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일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법회에는 진우 스님뿐만 아니라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등 종단협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참석 대신 축사를 전하며 사회 안정을 위한 불교계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국가적 혼란과 민생 위기로 모두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요즘입니다. 인내와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는다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은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높이 받들어야 할 덕목이 바로 화합과 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받들어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여야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화합해 대한민국의 힘이 되는 정책을 생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각회는 중도와 화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BTN 불교TV는 국회 정각회 신춘법회를 특집으로 편성해 내일 저녁 8시 30분, 8일 밤 10시 30분, 9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합니다. 각 종단 지도자와 불자 의원들이 함께 발언한 국태민안은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진우 스님은 정각회 신춘법회에서 정치인에게 하루 5분 선명상을 꼭 실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돼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지혜로운 말과 생각, 행동이 나온다고 강조했는데요. 진우 스님이 직접 실참을 지도한 선명상 현장, 남동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죽비 소리가 국회의원회관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선명상이 시작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선명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현승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등 정치인들이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등 종단협 부회장도 선명상 실참에 동참합니다. 국회 정각회 신춘법회에서 법문에 나선 진우 스님은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돼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지혜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좋지 않은 시절 인연을 맞고 있지만 균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회복될 것이라며 조만간 희망찬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밝은 미래를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일단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내 스스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좀 길러야 된다. 그 내공을 기르려면은 선, 또는 다른 말로는 명상을 통해서 나의 이 출렁이는 마음을 일단 고요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우 스님은 어려운 시국일수록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잘 유지시키고 평안하게 잘 정돈하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 지혜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번뇌를 잠재우기 위해선 선명상을 해야 한다고 불자 국회의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번뇌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명상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이제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되어도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지혜가 나온다. 무예자제행이 나온다. 걸림없는 행동이 나온다. 진우 스님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긴다고 조언했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가릴 거는 가리되 거기에서 그 즉시 집착하지 말고 방아착. 그러면 새로운 지혜들이 계속 이렇게 생기게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선명상 꼭 하십시오. 하루 1, 2분에서 시작해 점점 시간을 늘려 5분 정도 선명상을 하면 내 감정을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지혜로운 말과 생각, 행동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특히 정치하는 분들은 이제 한마디로 멘탈을 바짝 부여잡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좋은 그러한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거기 감정을 너무 싣지 않는 것이 좋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선명상을 꼭 실천하라는 진우 스님의 당부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시대 정치인들의 정신적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으로 현직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의 활동 보고에 이어 선배 스님들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 중흥에 헌신하며 비구니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해 묵묵히 수행 정진해온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 18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의 경험을 경청하고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직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선배 스님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 자리는 처음으로 18대 종회의원 스님들은 선배 스님들의 경험과 조언이 남은 임기 동안 유용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역대 그 종회의원 선배 스님들이 그동안 종회 활동 그 시절 그때 종회 활동해 오신 그 모습을 저희들이 좀 배우고 싶고 그거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총책을 만들어가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7대부터 9대까지 종회의원을 역임한 자민 스님과
11, 12, 14대 종회의원이었던 일법 스님 등 20여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과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이 어제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 모였습니다. 전현 의원 스님들은 5천여 비구니 스님들이 눈이 되고 발이 되고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 비구니회의 충주적인 역할로서 전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2대부터 14대 종회의원을 역임한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은 종단 내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활발하게 종책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직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을 격려했습니다. 불교의 종단에 여러 차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과 활동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안정적인 종단 운영과 사회적 역할은 역대 종회의원 스님들이 있어서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18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종단 발전과 비구니 스님 위상과 권익 향상에 힘써주길 당부했습니다. 일대 종회의원이었던 이농 스님과 수옥 스님을 시작으로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은 총 70명, 정운 스님은 전국 비구니회와 협업해 1대부터 17대까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 활동 내용을 자료화해 비구니 역사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배 스님들은 경험을 공유하고 후배 스님들을 향한 조언과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발전이 자꾸 돼 가니까 참 모두 자기 소신껏 다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갖다가 축하드리고 기대하면서 너무나 비구니 심내가 활동을 정말 종에서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사선 의원을 역임한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원로의장 수현 스님의 입적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지속적으로 선배 스님들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불교 발전과 비구니 역할 확대 등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기념 대법회와 세미나를 열어 미래 불교 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창립 30주년 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11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총무원장 스님과 종단 주요 스님들, 정부 관계자,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들이 함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법회를 진행합니다. 법회와 함께 사회복지학회와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어 불교 사회복지의 가치와 비전도 제시합니다. 재단 3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한국 불교 사회복지의 역사를 이번 세미나의 연구 주제로 삼아서 한국 사회복지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고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어제 전법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립 30주년 기념사업과 주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4월에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여해 불교 사회복지 특별전으로 재단의 주요 프로그램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나는 절로와 함께 특판불교 전문 불교의 상징이 된 불교 박람회에서 사부 대중과 함께 불교 복지에 공감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30년사와 불교 사회복지 편람도 발간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단체 간 교류를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불교사회복지협의회 발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불교사회복지 아카데미 운영, 불교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사업도 질적 성장을 통해 불교 문화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3,408명이 신청하고 160명이 참가해 33커플이 탄생한 나는 절로는 대중의 관심에 힘입어 횟수와 참가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 원만하고 더 포용적인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1995년 20여 개 복지시설로 시작해 종단의 지원에 힘입어 180여 기관, 만여 명의 종사자가 일하는 단체로 성장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외연 확장과 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시대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100년도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나눔의 꽃을 피우길 기대합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약 40억 원을 투자해 환경을 재정비했는데요. 학생 식당과 AI 교육, 휴게시설 등 쾌적한 환경이 학업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직접 점검에 나섰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얗게 교정을 장엄한 설경 속에 2025년도 새학기를 시작한 동국대 서울 캠퍼스.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용 총장 등 학교 주요 인사들이 지난 4일 세단장한 학교 시설 곳곳을 살피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동국대가 지난 겨울방학 기간 40억 원 예산을 투입해 교내 교육, 연구, 복지시설 20여 곳을 재정비했습니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복지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겁니다. 이 생활공간, 특히 우리 동국인들이 많이 또 연구하고 지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서 좀 깨끗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동국 교육 인프라 혁신의 원년이 이 하얀색으로부터 출발해서 멋진 그림을 앞으로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되는 그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공사 전 흡연장으로 쓰이던 학림관 지하 공간은 휴게시설인 마음쉼터로 재탄생했습니다. 첨단 AI 소프트웨어 수업이 이뤄질 다향관 1층 네오스페이스는 145평 규모 167석을 보유한 컴퓨터 실습실과 세미나실, 라운지 등을 구축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창고로 쓰던 경영관 학생식당이 다시 문을 열고 베이커리 카페와 편의점 등 부대 시설이 들어서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약간 학생 식당이 문 닫은 게 많아서 좀 아쉬웠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리오픈을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 이제 쓸데없는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더 학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신공학관 승강기와 사회과학관 등 5개 건물 냉난방 시설을 교체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습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오는 9월 박물관과 연구시설을 갖춘 로터스관 착공을 위한 첫 삽을 뜨는 동국대는 최고의 교육, 연구, 복지 환경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 불교대학이 입학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신흥사 불교대학은 지난 4일 속초포교당 원각사에서 신흥사 한주 본연스님, 건봉사 주지 설주스님, 원각사 주지 설혜스님과 이병선 속초시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23기 입학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3기 불교대학에는 45명이 입학했으며 2년 과정의 기초교리 강좌, 불교 역사와 문화 경전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낙산사 주지 일념스님은 행복한 삶을 찾고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참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 개원한 신흥사 불교대학은 지난해까지 1,100여 졸업생과 110여 포교사를 배출하는 등 강원 지역 포교 전진 도량의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월 6일 목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